본인실이야. 맞아, 대단히 일단 나는 공부하는 게 이게 높이 하면 입꼬리도 많이 들어가잖아. 이거 몸무게까지 또 내가. 내 제주는 안 받아. 어? 응. 야, 이렇게 가지고. 원기로 오신다고. 네. 저는 쪽에서 한 10여 번 떨어져가 있는 기기라고 있습니다. 청송기에서 농사를 써도 이 태산농원보다 더 크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약 한 4만 5천 평이고 저는 한 6만 평 정도. 그리고 저를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산농원의 이호종이고 지금 현재 대우경북 능금농협의 감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산농원의 상옥회장도 사과 많이 섰고 저도 사과 많이 섰거든요. 저는 사과 많이 섰고 태산농원은 4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이호종 감사님은 삼성 감사님이시고 아주 그만하고 열심히 하십니다. 농가가 6만 5천 개, 걔네가 4만 5천 개 되고 그래서 아마 기업입니다. 기업.
아주 우리 저 문경에 아까 조금 전까지 비가 엄청나게 와서 아, 지금 여도 좀, 소나기 한 줄고 했습니다. 교육잘 가더라고. 예, 그러네. 아주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고생 좀 하십시오. 예, 그래 보입시다. 자,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자, 농원에 오면은 농장을 안내하고 소개해주는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시면은 하나라도 더 얻어가십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모아서 또 별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가 계시는 쪽에서 오른쪽이 8년차 정도 되는 고밀식 사과원입니다. 그 열간 거리는 3.5에서 주간 거리는 1m 해서 한 나무에 80개에서 한 90개 정도. 이 정도 생산하면은 최소한 굵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아까 했듯이 300평당 5톤에서 10톤 중반에 나옵니다. 이 정도 수세와 이 정도 관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농원도 한 3,000평 하면은 수확이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보시고 또 농원에 우리 농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또 2축을 할 것이냐, 4축을 할 것이냐, 6축을 할 것이냐, 10축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담아가시고, 또 오늘 하루로 해서 다 완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채널로 통해서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자, 차가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조금 비켜 주시고 합시다. 나무가 보시면은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할 겁니다. 그리고 척취 중에 묽은 가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 고밀식 하는데 핵심이 그 척취의 가지가 굵은 거는 무조건 드러냅니다. 그래서 손가락 크기 이상으로 가면 무조건 드러냅니다. 그래서 계속 교체해가면서 적은 가지 세 가지를 받아야만이 사과가 아주 굵고 모양이 좋은 예품질 끊임없이 교체를 해줘야만이 새거든. 우리가 모든 것이 새것이 맛이 있지 않습니까? 밥도 처음 하면 맛이 있지. 이것도 몇 년 지나면은 조금 이렇게 나도 크지 않고 약간 모양도 약간 좋지 않는 놈들을 생산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주 끊임없이 결과지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고품질 사수학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한 10년차 정도 되는 8톤 요거는 6초. 그 다음에 뒤에는 둘, 넷, 요거는 8축, 10축까지도 되네요. 요렇게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가 좀 강하지. 새가 지금 8축하고 10축을 해도 완전 4m에서가 쫙 뻗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서 대표가 네모 구회를 조금 너무 깊게 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최소한 10에서 20cm. 저는 내 농원의 토심에 따라서 토심이 좋은 데는 15cm 이상, 토심이 약한 데는 5에서 10cm 정도 노출을 해서 수색을 조정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축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열간 그리고 이 결과지를 무조건 이 축에서 바로 결과지를 맞습니다. 여기에 저렇게 가지가 큰 거 나오는 거는 무조건 이런 가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도태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다축의 장점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끊임없이 바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다축의 핵심이 이런 가지의 결과를 시켜야만이 꽁풍 잘 되고 농약 잘 들어가고 햇빛 잘 들어가고 작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졸음하고 졸음의 그 열간 거리가 아마 1m 20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 이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소리가 다 말씀드리겠지만 1m 50에 2m 50, 1m 50에 2m 50. 그렇게 해서 1m 50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만 하고 2m 50에는 약차 들어가고 그지? 뭐 이렇게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을 이 다축에 제일 앞서서 했는 곳이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의 다축을 창시했는 그 연구소에 가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m 50에 2m 50, 1m 50, 2m 50 해서 300평방에 15톤을 산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의 300평에 평균 한 2톤에서 2.5톤 탈 겁니다. 평균으로. 아까 저기 고밀식 쪽에 하면은 5톤에서 한 10톤 정도. 그만큼 다축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시설하고 한번 도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나아가시면은 수학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품질이 나빠지지 않는다 하는데 그 품질을 좋게 하는 방법은 결과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고품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가니까 10축을 했는데 요 축과 축 사이가 딱 30cm입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양쪽으로 해서 5축 해서 3m의 한 나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토질도 나쁘고 문제가 있대서 다양한 축으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아마 서상욱 대표가 아마 다음부터 이 다축은 나름대로 우리는 8축이다 10축이다 결정을 해서 심을 겁니다. 그리고 열간은 1.5에 2m 50 하든지 1.8에 3m 하든지 본인의 농원의 특성을 알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 거를 해놓았을 때 와가 또 한번 경험하시면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다축은 우리나라에 돌아낸 지가 한 5년 전후에서 조금 만들어졌고 그전에 함께 했는 친구들 8년 전부터 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5년 전후 됐고 5년 전 밑으로 지금 다양하게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매축이 정답이다 하는 거는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자, 조례로 이동해서 좀 봅시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나노 골드입니다. 시나노 골드에 여기 4년차, 5년차. 저 떨어서 하려고 해야 또.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에 골과 골 사이에 2m 50 전후, 2m 80도 있고 60도 있고. 아하, 이 하면 진짜 있어. 이런 축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을 3축도 있고 4축도 있고 6축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4축을 할 것이냐 6축을 할 것이냐 8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열간의 폭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판매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무 식재 방법이 또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시중에 낼 거다 아니면 나는 농민단체에 완전히 납품할 거다 나는 택배할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식재하고 나무 키우고 수영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수확을 여기가 산 쪽이고요. 해발이 한 450, 해발이 얼마지? 450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조금 멀리서 다르게는 10월 중순부터 좀 익었는 거 일찍 해가지고 포항역 공판장에 내면 세상사가 일단 돈 많이 마십니다. 그러고 안동에 가면 돈도 많이 마십니다. 그러고 추석이 늦으면 10월 초에 추석이 있을 때는 풀이 나가지고 판매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거에서 판단하십니다. 이번에 크게 넣네. 4개 올리는
이제 다축을 하실 것 같으면은 이축묘를 사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축묘를. 그리고 일축묘 같으면은 자라는 것보다 옆에 나오는 척지를 가는 척지는 세우고 굵은 척지는 눕혀서 한 1년 정도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요. 자, 그쪽에 계시는 분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보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은 요렇게 가시면서 저 위로 가는데 여기 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산의 서상욱 대표가 밑에는 후지입니다. 요 나무는 후지인데 여기에 접을 붙여가지고 요거는 다른 품종을 또 접을 붙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수 개념도 있고 그죠? 또 이놈의 품종이 적은 걸 우리 농원에 어느 정도가 앞으로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일찍 테스트 해보는 방법입니다. 예. 이런 거는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도 후지 중에 몇 가지에는 아오리 해놔놓으면 그 수정 잘 됩니다. 예. 중간중간에 씹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접을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산에도 요는 4축도 있고, 그지? 요는 6축도 있고, 8축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밭에 지금 약간의 제가 볼 때 문제를 늘 지적해 줬는데, 대목을 조금 깊게 심었습니다. 왜? 4축을 할 때 혹시라도 수세가 약할까 싶어서 처음에 서 대표가, 전목 부위를 좀 강하게 심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새로운 품종을 좀 붙여놨네요. 예. 자, 이쪽으로 가십시다. 이쪽으로. 여기 가서 또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자, 여기 서입시다. 네. 다들 오실 때까지 잠시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한 지가 약 20년 정도 되는데, 집에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계속 사과밭을 했습니다. 외마도 사과밭이고. 그랬는데, 20년 전까지는 옛날 실제 큰 나무를 했고, 지금 이제 문경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나무를 녹을 많이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우리 청송 쪽이나 이쪽 남쪽으로는 이렇게 세장광수형, 보밀씨, 다축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본 바로 어떤 형태의 나무가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뭡니까 선플러스가 개심 자유형으로 해서 그죠? 큰 나무를 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은 진짜 잘합니다. 그쪽에 문경에 방 누굽니까? 그분 예, 아주 잘하잖아요. 야, 오늘 오셨어요? 어디 계시노? 아, 예. 좀 많은 재주고 이걸 하고 모르겠어요. 예. 저렇게 하시면 아주 고품질 다수하게서 돈을 많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세장광충에서 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나리따 해서 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보밀식 다수학을 해서 보밀식으로 해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축형으로 해서 하는 사람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있지 어떤 형태가 어떤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 형태를 갖고 가야 되지 뭐 이웃집에서 이거 잘한다고 그쪽을 무조건 배우지도 않고 깊이 있게 공부도 하지 않고 따라가면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걸 충분히 한번 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것으로 바꾸어 가야 되겠다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요즘 기술센터나 뭐 농대 대학교에서 공부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면서 갱신해가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약 3,000여 평이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에서 각종 그 다축형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실험 포장입니다. 여기에는 주간의 거리도 다양하게 있고 열간의 거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 농민들한테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고품질 다수학으로 생산되는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거다라고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품종은 뭐 거의 후지인 걸로 알고 있고 후브락스 뭐 하나 후지 K1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쉽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두 줄은 구요시입니다. 옆으로 사선으로 해서 키우는 방법인데 4축 정도, 6축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대목이 깊게 묶여 있는 게 있고 약간 노출된 게 있고 아마 이거 실험 포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는 과정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4년 차쯤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 자, 그리고 왼쪽편에 여기 있는 것은 원래 식재했는 2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대목 노출을 굉장히 많이 했지요. 그래서 저렇게 해놔놓고 아마 그 앞에 제가 설명드릴 때 대목을 굉장히 낮게 심었다고 지적을 했지요. 본인이 크게 공부를 하고 이제 지금 심는 걸 이렇게 높게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가 떨어지면 저기에 복도를 좀 할 겁니다. 그러고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수세를 알겠죠? 요거는 M만이 작은을 말고 이 밭에는 동해 피해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서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경사가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기가 흘러내려가고 토심이 생각보다 약간 깊습니다. 이 밭이. 그리고 서양은 서쪽으로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동해 피해가 와 동남쪽으로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쪽 방향이 있고 경사가 있어서 이 밭에는 특히 동해 피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동해 피해 굉장히 많습니다. 좀. 그래서 뱅에 피해가 와가 나무가 약해지면 바로 조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음이 들어오면서 바로 불암벽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튼튼하게 키우고 내 밭에 냉해 피해가 동해 피해가 있는 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M9 이중대를 한번 심어 보시는데 이중대의 실생 뿌리를 길게 하지 마시고 10cm 정도. 문경의 세제농원의 김용것이 그 친구가 10cm 딱 해가지고 그 이중 대목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작은 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냉해 피해가 많은 밭에는 옵니다. 그 이제 버티면 그거를 선택해도 되겠지. 키우는 데는 예, 그리고 M26작은 또 그 내 농원의 토심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노출 부위를 약간 조정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좋다고. 예, 그러면은 최소한 처음에 20cm 노출 하십시오. 그래서 약하면 5cm 묶고 10cm 묶고. 보통 만들어 파는 게 20cm밖에 총 그 대목의 길이가 약 40cm 정도. 그리고 이중단에 약 40에서 50 아닙니다. 작은 이야기로. 작은 또 무조건 40입니다. 무조건 요즘 통일대가 있습니다.
40 안 하는 거는 안 사갑니다. 국민들이. 예. 거의 40입니다. 제 보면은, 대목의 길이가 딱 40, 뭐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뭐 사람 손으로 자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거의 40 기준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20cm 묻고 20cm 높이하고 내 땅에 문제가 있으면 30cm 심고 깊이 심고 10cm 높이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원래 심었다고 미리 묘목을 이거는 구입을 해서 이축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축 묘목을 만들어놨는 걸 갖고 왔습니다. 뽀빠이 농장에 팔아. 예, 뽀빠이 농장에 팝니다. 이축. 세제 농원은 이축은 잘 안 합니다. 뽀빠이에 아마 강의하시는 분한테 하면은 하고 요즘 유튜브에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 건너면은 뽀빠이 다 하실 겁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예. 저도 아까 뉴질랜드에서 예. 뭐 이제 300평당 예. 15톤. 저도 이제 웰링턴하고 예. 농산북섬에 가서 강릉다고 했었는데 예. 그때 갔을 때는 사과농원을 지금 알아서 좀 찾아갔을 건데 거기서 이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왔다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는 하산재가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하고는 이제 토심도 모든 게 이제 다른데 우리가 과연 이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큼 생산을 할 건지 아직 그거는 아직도 그래서 이제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고 우리 이제 한국의 실정에 어느 정도 어떤 형태가 가장 맞을지를 이제 그 사과 연구소에도 하고 있고 태산의 우리 서상욱 대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는 그 강수량이 전 남반부에 있어도 예.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같이 이렇게 또 우기가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때까지 그 사과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용과 춤이 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다초기에 대한 어떤 그 기준 점만 찾아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 기준점을 찾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안내해드릴 수 있는 시점은 앞으로 몇 년 내에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도 뭐 사과농가를 지면서 사과에 이제 시비를 하고 하지만 이렇게 이축을 하고 다축을 하면서 시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저는 항상 이래 합니다. 약 그 나무를 심고 3년 차까지는 퇴비도 주고 그 비료도 조금 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딱 이렇게 힘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그때 가서 나무 수치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심기 전에 땅을 충분히 잘 만들어 주시면은 투입되는 걸 안 해도 되고 처음에 투입된 것이 좀 적고 그 토심이 약한 데는 한 3년 차까지 저희들 농원에는 하천 바닥에 개토를 했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까지 줍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한 2, 3년만 줘도 토심이 괜찮은 데는 견딜 겁니다. 그리고 처녀지는 심을 때 조금 이렇게 하고 나서 심어 놓으면 잘 큽니다. 그런데 2탕째, 3탕째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은 가만히 다 돼요.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제가 컨설팅을 탁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농협이나 이런 선진 단체들이 지도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회가 만들어지면은 그런 지도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우리도 이제 뭐 세장 반충이라든가 개신명이라든가 이런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 이제 합축으로 이래 하는 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문경에서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문경도 이제 시작한 농가가 있어요. 맞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좀 한 몇 년 더 있다가 한 번 더 와보고 결정해야 될 건지. 절대로 서둘러 가지 마시고 충분한 공부와 검토 후에 하십시오. 그리고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실패를 줄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고
원래 얘를 가을에 농사 짓고 밭을 다 정리해가 내년에 심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1년 이상 그 예정지 관리를 충분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도 막 겨울에 해가지고 봄에 막 심었는데 요즘은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까지 이렇게 버려둡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조금 규모가 있어가 뭐 이렇게 조금 놔둬도 큰 문제가 없어서 이제는 그렇게 작전을 바꿨습니다. 저도 이제 크게 키우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키우기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분들 너무 혼자만 하시고. 수명은 예. 몇 년을 보고 그 수명은 저는 농장주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무한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품종 변화가 원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년 전후에서 아마 갱신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 계속 15년, 20년 내로 새로운 품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키우면 M9 작은 도 15년 이상 충분히 생산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후지 같은 경우는 수백 년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예. 여기 아직도 살아남았다는 건 자가 좋다는 건데, 이 후지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보면은 50년에서 100년 이상을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다툭지 같은 경우는 수명을 20년, 뭐 30년을 보는지. 그거는 농원주가 어떻게 나무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기본 뿌리가 있고, 이제 아까 했듯이 주관이 있고, 주관도 수시로 교체를 해가면 됩니다. 센 놈은 버리고, 약한 놈 새로 한 1, 2년 키워가지고, 굵은 놈은 따내고, 거기에 새롭게가 무조건 결과지는 새 것들이 고품질 다수와 맛있는 거를 줍니다. 그리고 둥글고 색깔도 잘 나고, 예? 거기서 맞지? 예. 그래서 우리가 큰 나무에도 결과지를 전부 다 가는 걸로 만들어 갑니다. 아마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과수원에. 특히 사과는. 예. 또 다른 질문. 예. 각각 소형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 윤태명 교수님한테 교육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일단 가축 재배할 때 물어보면은 장점은 이제 무궁무진한데 단점을 여쭤보니까 단점은 그냥 묘목값이 비싸다 그것만 답변하셔가지고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단점이 있으면 어떤 게? 묘목도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시설을 촘촘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식축을 하면은 이 가지마다 이렇게 지주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노건으로 이렇게 걸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데는 그 축에 대한 그 지주대는 없이 키우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로줄만 쳐고 거기에다가 결속만 딱 해서 키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고 가축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좁게 이렇게 키우는 데서 이제는 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주대를 최소화해서 약간 꾸불꾸불해도 넘어지지 않으면은 쉽게 말하면 가로줄을 조금 더 한두 개 더 써서 거기에 바로바로 결속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고추대 저걸 많이 쓰는데 저거보다는 노건을 해도 됩니다. 근데 노건을 해놓으면 단점이 전쟁할 때 눈 좀 나쁘면 노건을 자꾸 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그 시설비가 좀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밑에 유공간도 묻어야 되면은 예를 들어서 1.5에 2.5, 1.5에 2.5라면은 지주대 뭐 기타 등등들이 이런 시설들이 꽤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약이 저만큼 올라갑니까? RPM 얼마나 요즘 뭐 이래 위에 올라오는 거 이래 만원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위에는 그 로켓 로저 그거 딱 해가 쏘면은 5m까지 잘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특히 약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저는 이제 늘 교육할 때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농약의 처방과 선택은 50%가 하지 않는다. 어떤 약을 치느냐에 따라 선택은 나머지 51%는 농장주가 기계를 어떻게 다루고 이제 노즐이 막히는 거, 오래된 노즐 아닌 거, 그 다음에 RPM의 힘, 뭡니까, 분무기의 힘, 압력, 그 다음에 그날 서리가 왔다, 바람이 분다, 날씨가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영향을 더 크게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치고 나면은 최소한 3분의 1쯤 물을 넣고
분사를 합니다. 분사하면서 옆에 가가지고 분사하는 거 나오는 물 입자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각도 보고 압력 그 힘을 보고, 그지? 그럼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해서 기름 딱 넣고, 부에서 치고, 딱, 대포해놨다가, 보관해놨다가, 농약 치는 날부터 맹 해가지고 쫙 칩니다. 이런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유럽에 가면은, 약차에 대한 재원을 이렇게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물을 여가 쫙 뿌리면은, 이거는 뭐가 문제다, 어떻게 교정해라 하는 그런, 기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빨리 우리가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 겨울에 돌아가면서 갖고 오게 해서, 그지? 약차를 테스트도 해주는 그런 것도 아마 곧 도입이 될 겁니다. 제 질문 하나. 예. 사축하는데 2축은 제가 봐서는 그냥 잘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4축 이상 넘어가면은 한쪽 편에 나와 있는 축이 2개가 있잖아요. 예. 2개 중에 기부에 가까운 쪽과 먼 쪽과 수세 차이가 앞으로 계속 날 텐데, 그 수세 관리를 비슷하게 맞추는 게 품질을 같이 만드는 그 기술의 중점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맞출 계획이신지. 그거는 이제 그건 안 화장 과표도 있고, 또 가는 놈은 사과를 달지 말고, 그지? 키우기 위해서 순이 나오면은 적신 같은 걸 좀 해서 힘을 쭉 빼주고, 또 굵은 놈에는 방법 없습니다. 사과를 조금 많이 달고, 아니면은 또 진짜 너무 굵고 문제되면 새로 갱신하는 방법이 있고, 그 나무를 봄에 힘을 할 때 옆으로 눕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두 달. 근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제 생각은 적당하게 바란스가 그걸로 해서 큰 문제가 아니면은 사용하다가 갱신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가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요것들이 조금 앞서서 했는 데는 7, 8년 차가 있고, 그지? 거의가 4, 5년 차입니다. 지금 2, 3년짜리가 많고. 예. 그래, 저희들도 이제 게시명을 하다 보니까 큰 가지가 2축이나 4축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이제 기부에 있는 가지들의 수세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의 선단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기부에 있는 사과의 품질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형상인데 그게 제일 궁금했고, 앞으로 그거는 우리 게시명을 하는 사람도 과제지만은 이 다축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서 아마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식물들이 똑같습니다. 힘이 세면은요, 지가 억수로 오래 살 줄 알고 이세를 잘 안 납니다. 지만 큽니다. 근데 힘이 적당하면은 자손도 하고 빨리 이제 이 2개 구도를 맞추겠다 해서 열매도 달아주고, 그 바란스, 중심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의 핵심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는 그런 것도 수세를 어떻게 맞춰주느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름질하는 거, 전정하는 거, 다양하게 어느 정도 사과를 많이 달 것인지 적게 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테크닉들이 다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런 거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농원의 어떤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다 모르고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아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42분 이제 마무리. 그럼 10분 내로 합시다. 여기에 포토모로 심었는 거를 한번 보고 3년차랍니다. 요런 것도 있다 하는 거 보시고 마무리 합시다. 예, 그렇죠. 예. 여기 올라가십시다. 한 50m 올라가면 포토모 있는 자리에 올라가요. 본인 말로는 한 나무가 죽어도 한 나무 키우면 되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 좁게 심어 놓으면은, 그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목 노출을 많이 해놨습니다. 수세로 이렇게 잡아가겠다는 생각과, 또한 뿌리가 가까이 있으면 경합하면은 힘을 서로가 어느 정도 빠져가 이렇게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요거 아마 우리 앞으로 4년 뒤에 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그죠? 이것도 괜찮다 하면 우리 도입하고, 아니다 싶으면 폐기하고 이래요. 이게 서로 묶어놓으면 붙을 텐데. 요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고정했다 금방 풀 예. 겁니다. 위에가 고정되기 전에 아마 처음 심어서 묶었을 거예요. 이걸 묶어놓으면 붙어요, 이게. 예. 그래서 위에 이제 그 고리가 되면은 바로 풀어 없애요. 열리질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서상욱 대표가 이 실험 정신이 아주 좋고 생각을 실천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또 농업 규모도 있고 또 다른 일도 많이 하고 해서 농사를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많이 짓고 이 친구는 저하고 4, 5년 전에 뉴질랜드 가서 다축협을 같이 보고 왔습니다. 10여 명이 가서 그런 거 가는 것도 저희들 자부담으로 다 갑니다. 가서 앞선 방법 그런 거를 배워와서 이렇게 계속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뭐 신종엽 씨, 하병규 씨, 기타 등등 이런 친구들하고 늘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워싱턴 뭐 이런 주에 가서 거기에 사과 산업도 구경하고 또 유럽 쪽으로 남유럽에 또 여러 번 가고 이렇게 해서 과수에 대한 앞서가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빠서도 연구 많이 해. 우리가 박 회장께서도 우리 마이스터 중에는 아주 고수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예. 자, 요게 있는, 자, 여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요 나무가, 4줄이 3년 차인 걸로 알고 있고, 포토모로 심어서 이렇게 키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포토모가 1축으로 만들어진 거를 이 사람이 2축으로 해보겠다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가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바람새가 좀 안 맞습니다. 그거는 막 그렇게 보고 그 당시에 포토모로 2축짜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은 급하고 실험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해초리 포토모로 갖고 2축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토모의 어떤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약 2월 달에 하우스 안에 이제 대목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품종을 접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cm 정도 큰 거를 한 5월 달, 6월 달까지 키워가지고 갖고 와서 심어도 왜냐하면은 포토 모으기 때문에 흙을 그대로 갖고 와가 심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사람의 문제도 없고 힘을 받아가 첫해보다 잘 큽니다. 그 대신 그 장점이 뭐냐면은 요몸이 굉장히 헐습니다. 그러고 한 해 먼저 갑니다. 한 해 먼저. 예. 그 대신 이제 첫 해는 이제 50cm짜리 심으니까 좀 약하겠지. 그 대신 한 해 먼저 가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고 특히 모목값이 제가 일반 모목보다 덜하다. 그 대신 현재 포토모를 구하기는 어렵다. 주문하면 되는데 생산하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개도 키우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고라니 잡아야지. 뭘 자꾸 물어봐. 잡아서 고양이 넣었어. 제가 6만 평짜리를 하도 화가 나가 울타리를 다 합쳐봤습니다. 그러고 이래 길 있는 데는 그물망을 열었다 닫았다까지 그런 걸 한 10군데 정도 해놓고 했는데 진짜 내 마음은 하도 화가 나가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해가 막 전체를 다 했거든요. 안 됩니다. 땅파가 돌아보고 또 이래 흙이 무너져가지고 이 철망이 낮아져 버리면 뛰기가 너무 아프고 특히 멧돼지는 파고더라고 밀고 더라고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틀 큰 거 그거 한두 개 사다 놓고 그 다음에 지도를 꾸라 포기하고 있어. 보식을 50주를 딱 했는데 절반을 싹 뜯어먹고 대부분 남아가지고 새순이 올라와요. 그래 진짜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런 거는 포토모를 심어놓고 우리가 고추 심어놓고 울타리 안 칩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칠 때 또 빗겨야 되죠. 아주 어려워요. 보식이라는 거 그래도 뭐. 예.
저도 그런 뭐 진짜 보식하면 뭐 뚜껑 게 그래서 저는 보식할 때 2년짜리 그 이렇게 뭡니까 그 한번 잘랐는가 그거를 뭐 제 키보다 큰 놈을 갖다 심어 그러면은 그런 거 이게 자 시간이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다른 질문 없으면은 이제 내려가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과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신 이호종 대표님에게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서 마지막